동맹이라는 것이 한국 국익뿐 아니라 미국 국익에도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예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등 전국이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8.8도입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지역 뉴스를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경남 고성 해안 지역의 둔벙 관계 시스템이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둔벙이란 건 물 웅덩이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이 둔벙 관계 시스템은 물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를 깊게 파놓은 걸 말합니다. 고성의 경우 대략 444개의 둔벙이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자원으로 보존하고 전승할 만하다. 이렇게 나라가 인정을 한 거죠. 물이 부족한 때를 대비해서 물웅덩이를 파놓고 또 겨울 먹을거리를 위해서 김장을 담그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살면서 우리가 터득해가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삶의 지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겨울을 대비한 먹을거리 중에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무청이나 배춧잎을 말린 걸 말하는데요. 새끼줄 같은 걸로 엮어서 바람이 솔솔 부는 곳에 말립니다. 겨울철에 모자라기 쉬운 비타민이나 미네랄, 식이섬유소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인데요. 채소류에 속하고 정답은 새음절입니다. 아시겠나요? 오늘 이거 드셨다고요? 정답과 함께 지역에서 겨울에 즐겨 먹는 음식은 뭔지, 여러분 사는 지역에 어떤 것들을 즐겨 드시는지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 31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헬기 관련한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게 사고 22일 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동체 추락이 돼 있는 위치에서 남동쪽으로 110m 정도 떨어진 곳, 수심 78m 지점의 꼬리 날개 부분이 이제 이미 발견이 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인양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쪽에서 일단 회수를 지금 한 거고요. 예. 이게 일단 국내에서 기록장치 내용을 내려받아서 이제 분석을 이제 시도를 하는데 이건 한 2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럽니다. 이러면 그래요? 훼손이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헬기 제작사 프랑스 에어버스 헬리콥터사로 이제 보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최종 사고조사 보고서는 빨라야 한 1년 6개월 정도 네. 지나서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제 지금 관측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달 31일 자정께 이제 사고가 발생했고 지금 탑승자 7명 가운데서 실종자 3명 여전히 지금 이제 더 수습을 못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여전히 네.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제주 차기도에 침몰한 어선 그 뱃머리 부분에 이 수중 수색을 지금 추진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뒷부분, 그 후미 쪽은 지금 전복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물에 떠 있습니다. 네. 예, 선미 부분은 어제 사실은 이거를 이제 인양을 시도를 했는데 좀 너울, 파도, 일몰 등으로 해서 이제 파손이 우려돼서 작업 중단했고 오늘 다시 이제 인양을 한다 그러고요. 이제 이번에 지금 이제 일단 수색 추진을 하는 것은 그 앞부분입니다. 네. 그 앞부분에 혹시 이제 또 추가로 실종자가 좀 이제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일단은 수중 수색을 한 다음에 이제 인양 작업에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요. 실종자 11명에 대한 수색에 지금 별로 진전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유물만 지금 다수 발견이 됐고요. 어제 구명조끼 2개하고 장화 1족이 나왔고 오늘 9시 40분께는 지금 항공수색 중에 그 부유물 한 점이 또 추가로 발견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입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지금 해군의 그 기뢰 제거함 2척을 오후 5시께 사고 해역에 투입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선수 부분 이제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 해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탐색 작업을 진행을 하고 또 무인 잠수정도 투입을 해서 지금 바다 내 지금 어딘가에 지금 위치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그 작업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면 파업에 들어간 철도 노조가 오는 25일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열리는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라면서요. 네. 국가적인 행사라서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만 네. 이미 지난 15일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파업이 이제 결정되기 전에 이제 일단 미리 사전 신고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한 철도 노조가 밝히고 있는 거고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있는 그 장소에서 불과 한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금 집회를 좀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집회 지금 신고 인원은 3,000명 정도로 돼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더 합류를 하면 이제 더 많아질 거다 이런 이제 관측이고요. 뭐 5,000명 이상 모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게요. 이게 뭐 집회를 또 명확한 근거 없이 금지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회는 보장을 하되 거리 행진 이런 것들은 좀 제한하는 네. 그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 현장 관리를 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집회 신고 이전에 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는 열기로 또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자, 지난 7월이었죠. 이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어서 또 판결 결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건데요. 사고는 지난 이제 7월 13일에 경의선 책거리 인근의 한 맥주 가게 앞에서 이 고양이를 이제 학대해서 숨지게 한 그런 그 사건입니다. 당시 이제 현장 폐쇄로 TV가 이제 공개가 돼서 뭐 고양이를 막 수차례 내던지는 장면도 나오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범인 잡아서 강력 처벌해 달라 이런 글도 올랐고 21만 2천 명이나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해서 지금 이제 정아무개 씨 기소가 이제 된 거고요. 오늘 서울 서부지법 형사 7단독 유창훈 판사가 징역 6개월 선고를 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이 실형 선고가 된 예가 별로 없답니다. 이 동물보호법 그러게요. 위반 관련해서는.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이런 그 사례가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그 애견인도 늘어나고 있고 애묘인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혹시나 이런 일이 뭐 재발 가능성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동물 학대는 굉장히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는 거 잘 좀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 난로나 장판 같은 전열기구 사용이 늘고 있는데 네. 이와 함께 또 이 화재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좀 사용을 좀 주의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죠. 네, 행정안전부가 일단 관련 통계를 조금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건데요.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전기 난로하고 전기 장판으로 인한 사고가 2,271건이나 발생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26명이 숨지고 220명이 이제 다친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 좀 주의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난해 11월 달에 고시원에서 전기 난로 과열로 해서 불이 나가지고 사망자 7명 발생했던 것도 굉장히 또 기억에 좀 이제 생생한데요. 그러네요. 예, 한동안 쓰지 않았던 전기 난로를 사용하기 전에는 좀 미리 확인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네. 요망입니다. 그래서 전선이 벗겨지거나 고장난 곳 없는지 잘 살피시고 또 그 근처에 가연성 물질 가능하면 두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개 지금 멀티탭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네. 단독 컨센트를 가능하면 사용해 달라. 음. 그리고 안전장치 잘 달려 있는지 확인 또 작동하는지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고요. 오늘 또 특별히 밝힌 내용은 겨울에 주로 오후 2시 전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한답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점심 식사 때 네. 자리를 비우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하러 이제 사업장 같은 데서 이제 이동을 하실 때 사전에 좀 미리 확인을 좀 잘 해달라 이런 좀 예. 말씀입니다. 네. 정말 우리에게 따뜻한 편리함을 주는 전열 기구들이지만 자칫 부주의하면은 이렇게 인명 재산 피해가 큰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행복주택 청약 미달 물량에 대해서 입주 자격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최근에 이제 행정 예고했다라고 오늘 이제 밝혔고요. 네. 그에 따르면 입주 대상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요건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맞벌이 부부의 소득 상한 요건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까지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한다 그래요. 지금 이제 행복주택 경우에 원래 그 목적과는 달리 생각만큼 그렇게 인기가 없는 그런 곳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특히 일부 지방 도시에 공급된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좀 외면을 많이 받고 있고 공실이 많아서 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일단 3단계로 나눠서 한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제 소득 기준으로 해서 한 120%까지 그리고 2단계에서는 130% 그리고 3단계에서는 150%까지 이렇게 이제 허용한다는 건데요. 예. 자세한 내용은 좀 미리 사전에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 자율주행차가 서울 강남대로 일대를 달리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오늘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도시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한 거고요. 예. 이에 따라서 이 강남 지역의 23개 주요 도로에 있는 노신호 제어기 70여 개를 교체를 하고 또 이 교차로 104곳에 자율주행차하고 교통정보를 주고받는 신호 옵션 보드를 설치한답니다. 네. 이런 기반을 기초로 해서 자율주행차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겨울을 대비한 먹을거리 가운데 한 가지를 오늘 퀴즈로 내드렸습니다. 무청이나 배춧잎을 말린 걸 말하는데요. 새끼줄 같은 걸로 엮어서 바람이 솔솔 부는 곳에 말립니다. 나물로도 무쳐 먹고 찌개도 끓여 먹고 이 겨울에 좀 모자라기 쉬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소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건강에 좋다고 몸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과 함께 또 여러분 지역의 특별한 음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보내주십사 말씀드렸는데요. 2475님 이거 된장국 구수하고 맛도 좋다고 하셨고 0228님 당진에서 무 볶고 이것도 가져왔어요. 허리 너무 아프네요. 4411님은 붕어찜에 이거 바닥에 깔고 붕어 올리면 그 양념까지 이렇게 더해주면서 아주 맛있는 붕어찜이 된다고요. 그러네요. 예전에 붕어찜 먹을 때 밑에 깔린 걸 제가 열심히 밥에 척척 얹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붕어는 많이 안 먹고. 7214님 충북 영동에서 문자 주셨는데 지금도 말리고 있대요. 1144님 겨울에 이거 된장국 많이 먹죠. 30여 년 전 논산훈련소 입대 전에 대전역 부근에서 먹은 그 맛을 잊지 못하시겠다고요.
4500님은 제일 좋아하는 나물이에요. 이 들기름 된장 넣고 조물조물해서 푹 볶으면 천하 제일 맛있는 나물이죠. 아, 여기에 이제 배추김치 그 잎을 같이 얹어서 섞어 먹으면 그 맛의 조화가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9949님,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거 밥이나 이거 죽 지겹도록 먹었어요. 그래도 이거 국 아주 좋아하신다고요? 8600님, 충북 청주에서 문자 주셨군요. 무밭에서 일해주고 우리 부부가 한 해 먹을 이것을 가져와서 옥상줄에 말리고 있습니다. 겨울에 이거 넣고 음식을 하면 정말 맛있죠?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정답 아시겠죠? 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문자 가운데 1144님 먼저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미주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춘천입니다. 지금 춘천 하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행히 구름만 조금 있는 정도인데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영하권을 보이면서 아주 추웠습니다. 네, 구름이 좀 낮게 드리워지면서 서울도 약간 좀 우중충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오늘 춘천의 풍물시장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춘천에는 주말 밤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채는 곳이 있습니다. 남춘천역에서 5분 남짓한 거리를 걷다 보면 낮에는 왁자지껄한 풍물시장, 밤에는 각종 음식을 파는 이동식 진열대가 들어서는데요. 네. 바로 충천 풍물시장의 꼬꼬 야시장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서서히 깔리기 시작하면 야시장의 화려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북적거림에 몸을 맡기고 음식과 음료와 함께라면 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네. 이 치지직거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 행복해지는데요. 먼저 그 현장 속으로 떠나보시죠. 젓갈 보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이것만 먹어도 배고프겠다. 그렇게 하나? 양반이지. 5,000원. 그 양반 대박인데? 좋아. 와 진짜 냄새 좋은데? 맛있겠다. 비주얼 보소. 맛있지. 짱 맛있다 이거. 집에서 만든 게 낫지 않아? 이것도 먹어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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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이따 또 교환해서 배고프면 또 먹어. 맛있겠다. 직접 옆에서 만드니까 거기 대박이야. 맛있어? 집에서 먹는 것도 깔끔하게 하고요. MSG 안 넣고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 뭐길래 이렇게 다들 맛있어 합니까? 그 메뉴가 뭐였어요? 메뉴가 정말 다양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아, 없을 여러 정도입니다. 가지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뭐 지지고 볶는 소리와 함께 음악 소리까지 아주 흥겨운 그런 모습인데, 이 꼬꼬 야시장 어떤 곳인지 이제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정부 시책상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춘천시에서 저녁문화 창출과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꼬꼬 야시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꼬꼬 야시장, 이 이름이 참 재밌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게요. 뭐 꼬꼬대 꼬꼬. 네, 그렇습니다. 닭 울음소리입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춘천하면 닭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상징적인 닭이기에 꼬꼬 야시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 꼬꼬 야시장은 매년 4월에 개장해서 금, 토, 일마다 10월까지 열렸는데요. 우천시에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굳으나 맑으나 많은 이들을 찾다 보니 야시장 운영 기간이 겨울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앞서 4월에 개장해서 금, 토, 일, 10월까지 열린다고 했는데 벌써 11월도 다 끝나가잖아요.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10월까지라고 해서 무척 아쉬웠는데요. 아무래도 춘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들 오시는데 야시장 한켠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부모들도 안심하고 야시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야외에서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텐데 도대체 메뉴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야시장에 들어서면 알록달록한 점포의 색깔만큼이나 다양한 개성을 담은 음식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야시장 이름이 꼬꼬 야시장인 만큼 닭 요리가 많았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일을 핑계로 3일 연속으로 가서 못 볼 정도였는데요. 그래요? 네, 정말 맛있어서 누구에게도 나눠주고 싶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도넛과 추러스부터 든든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돈가스와 토스트도 있고요. 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어른들의 간식이죠. 닭발과 곱창, 홍합탕 등등. 이곳에 오시면 저처럼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꼬꼬 야시장인 만큼 그 닭발의 맛도 좀 특이할 것 같고 달구로 여러 가지 요리들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가면 뭘 먹을까 고민이 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꼬꼬 야시장은 남녀노소 누가 와도 먹고 싶은 메뉴 하나쯤은 고를 수 있다는 게 매력인데요. 엄청난 비주얼을 자랑하면서 이들의 가격은 대부분 5,000원에서 비싸도 15,000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가격이 착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팁 아닌 팁을 알려드리자면 꼬꼬 야시장은 춘천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 푸드트럭을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먹을거리를 싸와서 파라솔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대신 이용 후에는 자리 정리 정도는 필수겠죠. 이런 장점들이 많다 보니 금, 토일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는데요. 네. 이날 함께한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집에 가서 저녁 안 하고 신랑하고 여기 와서 저녁 먹으려고 왔어요. 또 특별히 그 바나나를 이렇게 튀긴 거가 있는데 옛날에 여기 필리핀 가서 한번 먹어봤었거든요. 그래서 맛있나 하고 먹어봤더니 지금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현지에서 먹은 것보다. 그냥 좀 이렇게 사람도 많고 좀 분위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투어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야시장 생겨서 밤에 이렇게 볼 거 있으면은 자주 나와서 이렇게 가족끼리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시장 이렇게 재밌고 다른 사람들이랑 다 같이 어울려서 좋은 것 같아요. 춘천 짱입니다. 네, 그 바나나 튀기면 아이스크림 얹어 먹으면 아주 또 별미입니다. 정말 맛있죠. 이렇게 든든히 먹고 나면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어디 좀 돌아다니고 싶은데 뭐 걸을 만한 곳이 있습니까, 주변에? 네, 가까이에 공지천이 있어서 걷기에 참 좋은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긴 했어도 아직은 3355 많이들 산책도 하시더라고요. 네. 다들 평일에는 일하느랴 공부하느랴 많이 지치잖아요. 더 추워지기 전에 이번 주말에는 꼬꼬 야시장을 찾아 똑같은 일상이 아닌 꿈 같은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밤이 깊어질수록 즐거움이 더해지는 곳,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곳, 강원도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김미주 리포터였습니다. 이번에 순천으로 가볼게요. 이정영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순천입니다. 순천에선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여수시의 특별한 놀이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놀이터요? 합니다. 네, 이 여수 동동공원에 위치한 아이나래 놀이터인데요. 이 아이나래 놀이터가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2019년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에 선정됐습니다. 네. 전국 7만 5천여 개 어린이 놀이시설 중 가장 우수한 8개의 놀이시설에 꼽혔다고 하네요. 아, 아이들 놀이시설도 이렇게 정부에서 좋은 것 시설 잘 해놓은 곳 이렇게 선정을 해주는 거군요. 네, 네.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놀이공간을 확산하기 위해서 매년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네. 일반 놀이터가 2, 3개월이면 만들어지는 것과는 달리 아이나래 놀이터는 유아와 놀이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까지 초빙해서 총 10개월간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심혈을 합니다. 기울여서 만드는군요. 네, 게다가 유럽산 천연 원목을 사용해서 친환경성과 안전성도 높였고요. 네. 기성품 대신 직접 설계한 제품들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여수시 공원과의 김종명 주무관이 이 놀이터를 안내해줬습니다. 네. 바로 들어보시죠. 지금 저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놀이터에서 이제 가장 인기가 좋고 아이들이 확실히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좀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짚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짚라인 옆으로 보시면 한 5m 이상 경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른들이 타도 좀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기존에 있던 언덕 위에서 바로 밑에까지 수직 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끄럼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 심사위원분들도 오셔서 이렇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바다가 조망되고 바다를 보면서 짚라인을 탈 수 있고 또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는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풍광도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우리 이제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나 인근 시군에서 오시면 이 풍광들 보고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말 기준으로는 뭐 600명에서 700명이 다녀갈 만큼 아주 뭐 여기가 지역의 명소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유, 이 정도 놀이터면 뭐 관광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짚라인도 있고 또 5m가 넘는 미끄럼틀이 있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동동공원 자체가 넓다 보니까 이 큰 스케일의 놀이터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허공을 가르는 짚라인과 자연지형을 활용한 스릴 만점 미끄럼틀이 이곳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 같습니다. 또 놀이터 한쪽에는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만든 이순신 성곽 놀이터도 있어요. 네. 이 성곽 놀이터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선소 마을도 바라다 보이는데요. 좋은 풍광과 함께 이 성곽을 형상화한 시설물에서 아이들이 오르락 내리락 밧줄도 타면서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고,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고 또 안전하고 또 바다도 보일 수 있는 그 주변 경관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수의 바다가 바로 펼쳐지는데요. 예. 이 아이날의 놀이터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 바다와 산이 한눈에 보이는 공간에 위치해 있어서 가족들의 나들이 장소로도 제격입니다. 주말 기준으로 600명에서 700명이 다녀갈 정도라고 그러게요. 했는데 온 가족이 쉬어갈 수 있도록 대형 파라솔과 피크닉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 갈 것 같고 또 젊은 사람들 데이트하러도 즐겨서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날의 놀이터가요. 그런데 이렇게 어른들에게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험 활동가들이 놀이터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체험 활동가들은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놀아주면서 아이들의 안전까지 책임진다고 합니다. 네. 이 체험 활동 현장으로 가보시죠. 친구들아 안녕. 선생님의 이름은 뽀로로 선생님이야. 오, 짱짱짱. 태양반 친구들. 네, 선생님. 자, 봐봐 얘들아. 짚라인을 타면 다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리 꼬아가지고 꽝 부딪힐 때까지 손을 잡고 있어야 될까? 놔야 될까? 잡고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활동가 선생님이 4분이 계시는데 각자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이름 뽀로로, 뽀미 뭐 이렇게 인어공주 또 한 분이 꿈틀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친하게 다가가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예약을 하고 오고 있거든요. 애들이 워낙에 좋아하고 학부모님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일단 애들이 뛰어놀 수 있게 공간이 넓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반 놀이터하고 다르게 짚라인도 있고 근데 이게 여천에만 있어서 좀 아쉽겠는데 여수에도 좀 이런 애들이 놀 수 있는 데가 좀 더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 체험 활동과 선생님들 분장은 따로 안 하고 계신가요, 혹시? 궁금해요. 네, 분장까지는 따로 하지 않고 계십니다. 어쨌든 놀이터에 이 체험 활동가가 있는 건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네, 이 체험 활동가가 상주하고 있는 놀이터는 아이날의 놀이터가 전국에 유일할 것 같은데요. 네. 이 4명의 체험 활동가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매일 놀이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체험 활동가들은 평일에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에게, 주말에는 놀이터를 찾는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체험 활동을 하러 정기적으로 놀이터를 방문하는 어린이집도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곳이 그 여수 동동공원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글쎄요, 동네 하나씩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아이날의 놀이터는 여수의 여천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조금 멀리 사시는 분들은 자주 방문하기 어려워서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수시에서는 내년에 여문지구에 제2호 아이날의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네. 이후에는 물놀이 공간까지 갖춘 제3호 아이날의 놀이터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날의 놀이터가 여수 시민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여수의 대표 놀이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이정경 리포터였어요. 이 여수의 명소가 되고 있는 특별한 놀이터, 아이날의 놀이터 소식이었습니다. 3시 33분 됐습니다. 문자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567님. 어릴 때 어머니께서 설이 내리기 전 밭에서 물을 잘라 이걸 만드셨는데 이거 마를 때 냄새가 싫어서 아주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하셨고, 처음 문자 주신 분이에요. 0226님, 이거 두부 부치면 아주 맛있어요. 오늘 저녁에 또 해 먹어야 되겠네요. 두부하고 같이 무치는 겁니까 이거를? 양념이 뭔지 궁금합니다. 2908님, 집 뒤에 무 50포기 심었는데 잘 안 돼서 이거 만들었습니다. 겨울에 된장 풀어 먹으면 아주 시원하죠. 8580님은 추어탕에 이거 들어가지 않으면 맛없어요 하셨고, 3285님, 오늘 점심 때
이거 국에 총각김치 그리고 김 이렇게 맛있게 드셨겠네요. 정답 맞춰주신 분이고 9611님 울타리에 이게 걸려 있으면 어디에 쓰는 건지 몰라 어릴 때 참 궁금했는데 영양가 좋고 맛도 좋고 어느 음식에나 잘 어울리는 탁월한 음식 모든 분께 추천한다고 하셨어요. 3979님 횡성에는 이 된장과 이것이 들어간 순댓국이 아주 유명하다고 하셨고 1003번 나박김치 담고 남은 무청줄기 말려서 겨우내 두고 지져 먹고 볶아도 먹는 이것 정말 맛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빨갛게 양념해서 살짝 삶아 볶아서 먹기도 한다고요. 자, 문자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2567-3285-3979님 또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아침에는 많은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 추웠는데요.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온이 서울 8.9도, 대구 13도, 광주 14.7도 등으로 어제 이 시각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아 대부분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절기 소설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4도, 전주 6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 안팎 높겠고요. 낮에는 서울 16도, 부산 20도 등으로 15도를 웃돌면서 평년 기온보다도 조금 높을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일부 지역은 흐리겠지만 비 소식은 없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때문에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겠는데요. 지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박소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수대교 북단 부근에서 차량에 화재가 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진화 작업은 모두 끝났지만 마무리 작업으로 한 개 차로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뒤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성산부터 교통량도 많습니다. 성산에서 성수대교까지 50분이나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여의도에서 청담 지나는 데에도 4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또 영동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정체가 더 심한 상태고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처리 작업은 끝났지만 정체가 여전하고요. 서대문 구청 부근에서는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성산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서울 요금소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고요. 중부 내륙간고속도로 양평 쪽 감곡에서 여주 사이로도 작업 때문에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미리 3번 국도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와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남측의 성의는 고맙지만 참석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금과 국민성금으로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이른바 문희상 안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민주당 내 친문, 비문 논쟁에 대해 우리 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문, 비문, 반문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단식 이틀제에 돌입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방침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예정대로 지소미아는 23일 0시로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충청타임즈 연지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 기자. 네, 안녕하세요. 연지민입니다. 네, 오늘 충북 지역에서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충북의 장례식장에 일회용품 규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슈인데요.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진짜 많이 쓰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일회용품이 일상화되면서 좀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예. 네, 청주에서도 이제 장례식장에 일회용품 사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규제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좀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런 충북 장례식장을 토대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느 만큼의 양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실태 조사하면서 오히려 더 규제가 좀 강력해져야 된다라는 요구입니다. 실태 조사도 하고 그리고 또 네. 규제를 위한 조례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나라에서도 계속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장례식장에도 적용되지 않아요? 장례식장이 적용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장례식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난해부터는 대형 커피숍이나 마트에서 비닐 봉투 사용을 좀 제한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의 경우는 이 강제성이 없는 조항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도 좀 장례식장의 일회용 사용을 제한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규제가 굉장히 허술한 편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규제 사각지대다 장례식장의 네. 경우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정부에서 네. 시행하는 규제 조항도 없는 겁니까? 현행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재활용 촉진법인데요. 네. 근데 문제는 재활용 촉진법에 있는 내용이 세척시설이나 조리시설이 모두 갖춘 장례식장에서만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금지 조항이에요. 네.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장례식장에서는 굳이 세척시설이나 조리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는 만들 것이죠. 필요가 없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회용품을 좀 사용을 부추기는 법안이다. 예. 더군다나 이 전국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이 한 일회용품 사용량의 20%를 차지한다고 해요. 아유, 꽤 많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사용되기 때문에 좀 장례식장의 규제가 더 예. 이상 미루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예. 전국 일회용품 쓰레기의 20%가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다. 그러면 그렇죠. 충북 지역에서 이제 그 실태 조사를 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 이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되던가요? 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충북에는 50개의 장례식장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 90%가 다 일회용품을 쓰고 있고 또 장례식장 한 곳당 대부분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양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네. 90%가 넘는 곳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의 이 일회용품 사용량을 규제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 장례식장 가보면은 상위에 네. 이렇게 비닐을 또 얇은 비닐 여러 겹으로 쌓아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치울 때 보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비닐을 그냥 같이 싸서 버리는. 그냥 버려요. 네. 음식하고 그냥 막 섞여서 버려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분리수거를 안 하는 거죠? 전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묻으면 예. 재활용이 될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버려지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네.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집어넣고 그렇게 버려지다 보니까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그렇죠. 이런 네. 상황인데 이 충북의 네. 자치단체들이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청주시에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을 사용 제한하자는 조례는 제정했는데 네. 문제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그 일회용품을 세척 후 배출하도록 하는 권장 수준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자체에서 강력한 규제가 아니라 그냥 규제를 위한 규제로 좀 치우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서 좀 더 강력한 조사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좀 필요하다. 예. 너무 형식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좀 밝혀진 것이죠. 권장한다 그러면 그냥 대부분 다 안 지키죠. 그렇죠. 예. 더군다나 다들 장례식장 가보시면 밥그릇, 국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젓가락, 컵부터 해서 일회용품 아닌 게 없어요. 그렇죠. 100%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러면 심각하죠. 이렇게 네.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이 줄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네. 이유가 뭔지 이것도 조사를 좀 했습니까? 네, 좀 흥미로운 것은 그 이용자들의 인식 조사인데요. 네.
이 상주 측에서는 문상객을 응대할 때 신속성이 있다. 네.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또 세척으로 인한 인건비가 증가한다.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그릇을 재사용하는 거에 대한 이 상주들이 생각할 때는 거부감이 있는가 봐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일회용으로 깨끗이 바꿔주는 게 더 편리하다는 입장이었고요. 네. 또 장례식장은 또 다른 시각이었어요. 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용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좀 인건비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 예. 그리고 또 직장 노조에서 왜 일회용품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는 일회용품을 안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조사가 됐어요. 이것도 아주 의외네요. 그러니까 회사 네. 그 직장 노조에서 제공하니까 그냥 쓸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예. 잘 보시면 직장 노조에서도 사용하고 또 상조 회사에서도 계속 일회용품을 지원하다 보니까 맞아요. 장례식장에서는 이 일회용품을 쓰지 마세요라고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이 문제는 뭐 전국 어디서나 다 같은 현상일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장례식장 협회에서 또 네. 이번에도 같이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네.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장례식장만 제한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조회나 아니면 직장 노조에서 제품이 조달되다 보니까 네. 이거는 상조 측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장례식장의 문제만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반대 이유도 사실은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네. 들여다보니까 그 장례 문화와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또 일회용품 좀 덜 쓰게 하기 위한 조례도 좀 빨리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구속력 있는 조례. 네. 이 충북 지역에서 뭐 정책적으로 제한되는 게 좀 있을까요? 네, 지역에서 좀 이런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좀 제한된 것이 있는데요. 네. 물론 뭐 강력한 사용 제한 조례 제정을 좀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 베이스 아래 네. 공공시설 이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부터 우선적으로 일회용 사용을 금지하자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실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뷔페처럼 차려서 급식처럼 좀 학교 급식판을 이용하자. 상주분들이 사실은 이것은 대접이 소홀하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걸 좀 의식을 좀 바꾸는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 뭐 네. 조문객들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환경을 네. 생각하자라는 그 취지에서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기업에서 네. 좀 일회용품이 아닌 다용품을 좀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시스템을 좀 상조 시스템을 바꿔보자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물론 뭐 네. 세척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뭔가 여러 가지 좀 묘안을 짜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 충청타임즈 연지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전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볼 곳은 고즈넉한 분위기가 있는 곳인데 바로 하회마을 얘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단풍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많이 가시는데 네. 조금은 한가하게 가을 분위기를 느끼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하회마을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하회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뭔가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걸어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닐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널리 알려진 것처럼 양동마을하고 더불어서 이제 세계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회마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한자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말로 풀어보면은 물이 돌아가는 동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실제로 안동분들은 하회라는 표현보다는 물돌이동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요. 물돌이동.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오메가 형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낙동강이 마을을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유명세를 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아오는데 네. 세대에 따라서 조금 이 마을에 대한 평가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이별로 다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 평가도 다르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이 오시면은 확실히 이제 좀 낯설고 또 옛 풍경이 나니까 그렇죠. 못 보던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사진을 막 찍고 예쁘다,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좀 나이 지긋하신 분,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오시게 되면은 한참 둘러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예. 우리 동네랑 별로 다를 게 없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하회 마을이라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오셨는데 이제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없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별거 없어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어서라기보다는 네. 한국의 전통 마을 가운데 가장 그 원래 모습을 잘 갖고 있어서 네.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조금 심심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회 마을을 이런 몇 가지 점을 생각하고 보시면 그래도 좀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 또는 어떤 재미있는 장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네네. 그럼. 그래서 오늘 그 팁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회 마을을 보시려면 아무래도 한옥이 뭔지 조금은 이제 미리 좀 예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옥의 구조랄까? 네네. 예. 그래서 정말 많이 듣고 익숙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제 제가 답사를 가서 질문을 드려보면은 한옥이 뭐예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의외로 정답을 얘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보통은 건데요? 이제 뭐 기와집이냐 예. 아니면 마당이 있는 집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한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은 온돌과 마루가 같이 있는 집입니다. 아, 그렇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온돌과 그래서, 마루가 네, 같이 그래서 있는 이제 집?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떤 외국인은 예. 우리나라는 바닥을 데우는 어떤 그런 구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외국 같은 경우는 바닥을 데운다고 하더라도 불로 따뜻하게 데웁니다. 두꺼운 돌이나 흙을 써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따뜻한 공기가 돌아가서 굴뚝으로 나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난방 기법을 쓰고요. 거기와 덧붙여서 마루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것이 이제 한옥의 이제 구조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드리는데 이것만 갖고는 또 이제 한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옥이 이제 조선 후기 특히 이제 양반들의 삶을 그 안에 이제 담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반 한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네 채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안채. 맞습니다. 사랑채. 네.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네, 거기까지 보통 이제 대답을 잘하세요. 그래서 행랑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아랫사람들이 살거나 이제 어떤 창고가 있어야 되는 행랑채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안동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면은 여기 뭔가 이렇게 외양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외양간이 아니라 밖으로 마실 나갈 때 탈 말이 있는 마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양반 가옥이면 꼭 필요한 게 가묘라고도 표현을 쓰는데 이제 집안에 있는 사당이라는 뜻으로 네. 사당채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갖춰져 있다라는 거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그 공간 안에서 각각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생활을 했고 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거는 사랑채 안채가 바깥주인 안주인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네. 지금하고는 다르게 부부 중심의 가족이 아니었고 남녀 유별의 가족이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거기서 충효당이니 양진당이니 하는 건물들을 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대하고 조금 다르구나. 그러게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실 수가 있을 그 겁니다. 과거에 내외하는 풍습. 네네네. 그것이 이제 안채, 사랑채로 이렇게 그렇죠. 나뉘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서울 같은데 이제 한옥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남향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삼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약간 방향이 북향 형식, 그러니까 강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당이 이제 그쪽으로 있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네. 향도 일반적인 어떤 육지에 있는 마을들하고는 조금 다른 편입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좀 제각각. 그렇죠. 방향도 그러니까 그렇고. 방사선형으로.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강을 조금 내려다보면서 그렇죠. 집을 풍광을 짓게 좀 되는 즐길 수 거군요. 있고. 예. 네네. 근데 그 하회 마을 이 물돌이동 멀리서 이렇게 좀 보면 이게 배 모양이라면서요? 네, 풍수 지리적으로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회 마을에서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우물을 파는 겁니다. 우물을 파면 배에 구멍을 뚫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강물을 떠다가 드셨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배면은 가운데 이제 돛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공간이 삼신당이 있습니다. 네. 자칫 지나치기 쉬운데 아주 좁은 골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은 삼신당이 있고 사실은 여기가 하회마을의 동제를 지내는 곳이기도 하고 네. 이제 보통 다른 지역에 이제 하회마을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게 하회별신구 탈놀이인데 그때 보면 처음에 신을 받은 아이가 어깨 위에 이제 무동을 타고 이렇게 행사장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 신을 받는 장소 역시 이 삼신당 그러니까 큰 느티나무가 있는 여기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지금의 그 하회마을 자리가 예전부터 그 자리였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오면은 이 강가에 마을을 쓰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은데 모래바람도 칠 텐데 이 얘기를 흔치 않은 일이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성룡 선생의 형님이었던 유을룡 선생이 이 하회마을에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이 신경이 쓰였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소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바라볼 때도 마을이 안정적이고 또 한편으로 모래바람도 들어오지 않고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허씨도 살고 안씨도 살았지만 지금 유씨들이 자리를 잡게 된 거는 그 나무를 심어서 그래서 네. 이제 그 바람을 막았다. 이런 어떤 공덕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나무가 있는 숲을 만송장이라고도 또 이름을 붙였습니다. 만송장. 뭔가 이렇게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집이다 보니까 허전한 느낌이 들지도 않고 네네네. 아늑하고 네. 좋았겠습니다. 이 하회마을에 가면 또 볼거리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회마을은 하회마을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쪽에도 있는데 특히 이제 만송정에 가서 보면은 건너편에 꽤 높은 절벽이 있거든요. 네. 여기를 이제 부용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유을령 선생 그다음에 유성룡 선생의 별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겸암정사, 옥연정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하회를 바라보면은 비로소 물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하회마을에서 그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던 서당이 있는데 네. 그 서당이 나중에 서원이 되는 게 그 유명한 병산서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다 같이 보시면 네. 하회마을을 온전하게 보셨다, 다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 전체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부용대. 네. 올라가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거기 예. 올라가시면 이게 그래서 하회구나, 물놀이동이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늦가을에 또 옛 정취도 물씬 풍길 수 있는 네, 그런 그래도 곳이겠어요. 그래도 한가한 곳이에요. 예. 자, 우리고장 역사 이야기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 하회마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 이 무청이나 배춧잎을 말린 거 새끼 따위로 엮어 말려서 보관하다가 볶거나 국을 끓이는데 쓰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은 바로 시래기였습니다. 시래기. 이 시래기의 레가 아인데 어이라고 쓴 분들은 제가 오답 처리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4226님. 어제 집사람이 이거 사가지고 와서 살짝 데쳐 씻어 물을 뺀 다음 베란다에 널었어요. 힘은 좀 들었지만 시래기밥 먹을 생각이 아주 흐뭇했다고 하셨고 이현숙 씨 오늘 저녁에 이 시래기 넣고 감자탕 해 먹어야 되겠다고 하셨네요. 6588님은 지금도 거실 한쪽에 시래기 걸어놓고 보고 있으면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이런 사연까지 소개해드립니다. 4226-6220 이렇게 두 분께 또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면서 라디오 전국 일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다시 오겠습니다. 이규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